안녕하십니까, 마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영상은 컨텐츠는 바로 크라운 몰딩 시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라운 몰딩 또 시공에 대해서 뭐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방법을 영상에 업로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과 다른 대부분 목수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자, 보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벽, 그쵸? 안쪽으로 모이는 코너, 이런 거를 우리는 인코너라고 하죠. 인코너 가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게 바깥쪽으로 모이는 벽, 그죠? 이것을 아웃코너, 코너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벽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천장이나 뭐 바닥, 하부, 몰딩 돌리는 건 쉽겠죠. 그죠? 45도 돌려서 커팅을 해서 본드 발라서 이제 앞부분, 코너 부분들을 잘 맞춰서 이제 시공을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크라운 몰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다릅니다. 왜냐면 몰딩이 45도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목수분들은 이렇게 커팅기 밑에 하부 쪽에다가 가이드를 붙여서 이제 우리가 붙이려고 하는 몰딩들을 거기다 대고 45도를 돌려서 이제 이 각도 조절하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을 돌려서 잘라서 이제 그 45도를 재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이드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몰딩을 얹고 여기 지금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45도를 이렇게 돌려서 그렇죠. 그래서 커팅을 해서 이런 45도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제 시공을 하죠. 그렇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 이 보시면은 몰딩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위고 아래고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만나는 부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넓은 부분들이죠. 이런 이 움푹 많이 넓게 파여 있는 부분이 밑으로 가고 이 위에 골이 짧게 한 두 개, 세 개 있는 부분들이 이제 위쪽 천장 쪽에 붙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도 그쵸, 뭐 뒤집어서 이제 커팅을 하겠죠. 이 몰딩 같은 경우는 양쪽이 있고 아웃 코너, 인 코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뒤집는 경우 아니면 똑바로 보이는 경우들이 통해서 어느 부분에 이렇게 붙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정확한 거는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가이드랑 이런 조깃대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커팅기에다가 몰딩을 바로 눕혀서 재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인데 이거를 잘 모르고 또 그전에 이제 저희 선배 목수분들은 이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잘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또 그게 또 전파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거를 잊어버린 채 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조기 때 만들고 뭔가 붙이는 작업들이 없이 그냥 바로 각도기만 사용을 해서 이게 돌려서 크라운 몰딩 각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방법. 자, 그게 어떤 방법이냐고 하면은 자, 보시면은 이게 각도를 정확하게 보시면은 자, 이 눈금이 몇 도에 가 있죠? 36도에 가 있습니다. 36도. 이 36도는 크라운 몰딩을 조기 때 잘라서 지금 이 상태는 크라운 몰딩이 잘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조기대를 이어서 잘라 놓은 상태에다가 이 부분, 자, 이 크라운 몰딩의 이 부분의 각도, 이 각도를 맞춰서 조기대를 그 각도기로 돌려봤더니 몇 도냐? 그게 바로 36도다. 그러면은 각도기를 36도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벨 각도도 있어야겠죠, 그쵸? 36도에 돌린 상태에서 옆으로 누였을 때 이 각도 몰딩에 맞춰서 각도기로 돌려봤더니 그 베벨 각도가 눈금이 29도에 가 있다. 그러면은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36도를 각도기를 돌려주고 베벨 각도를 29도에 맞춰주면은 이런 조깃대를 만들어서 커팅하거나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커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그 크라운 몰딩의 각도를 만들어서 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각도기 왼쪽으로 36도의 각도를 맞추고 베벨 각도는 29도에 맞추면은 크라운 몰딩을 눕혀서 커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시공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벽면에 붙는 부분이 있고 천정에 붙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밑이 있고 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넓은 구간들, 이 구간을 이쪽 라인이 벽면에 붙는 밑쪽에 걸리는 부분이다. 이쪽은 천정에 붙는 위쪽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밑에 부분을 먼저 올려놓고 아까 36도, 29도를 잘 보고 그 위치에 눕혀 놓습니다. 그러나서 커팅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인코너에 들어갑니다. 인코너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인코너 중에서도 오른쪽에서 붙여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 눕혀서 36, 29도에 맞춰서 커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잘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인코너 오른쪽에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옆으로 쭉 밀어서 자르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닿는 부분으로 이 상태에서 자르게 되면은 지금 자르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아웃코너가 됩니다. 아웃코너 중에서도 왼쪽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잘려지는 부분은 각도가 안으로 꺾이죠, 그렇죠? 보시면 잘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으로 딱 잘리기 때문에 아웃 부분 그것도 왼쪽 부분에 부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같이 밑면이 내려가 있는 상태겠죠. 밑에가 지금 눕혀지죠. 밑에가 그 면에 가이드에 붙은 상태에서 뒤집으면은 이쪽 부분, 지금 자르려고 하는 이 부분 있죠. 뒤집은 상태에서 자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인코너가 됩니다. 인코너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와 반대로 왼쪽 편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또 옆으로 밀어서 자르게 되면은 이쪽 부분은 아웃코너가 됩니다. 아웃코너 부분에서도 오른쪽 부분이 된다.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반대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코너 왼쪽 편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 옆으로 밀어서 자르게 되면은 반대쪽 그것도 아웃코너 반대쪽이 된다. 오른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시면은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금 이게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금 얘기는 남겨놨으니까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공부하시고 시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인코너 오른쪽이 되겠죠, 그렇죠? 인코너 오른쪽이 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옆으로 잘 잘렸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밀면은 민 상태에서 자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아웃코너가 되고 아까는 인코너 오른쪽이었으니까 이거는 아웃코너 왼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파여서 아웃코너에 붙일 수 있게 각도가 잘렸죠, 그렇죠? 36도, 29도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조깃대 필요 없이 크라운 몰딩을 자를 수 있다라는 거. 자, 아까 얘기했듯이 또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이쪽 부분을 자르게 되면 이 부분은
인코너, 그쵸, 왼쪽이 되겠죠. 인코너 왼쪽을 잘랐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 상태에서 옆으로 밀어서 자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인코너가 아니라 아웃코너가 되고, 방향도 같은 방향이 아닌 오른쪽이 된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설명이 뭐 더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 또 하시다 보면은 하셔야 또 금방 또 알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거는 양쪽을 날리는 방법입니다. 양쪽. 여기 보면은 크라운 몰딩은 특히 이제 인코너든 아웃코너든 이렇게 왕관식으로, 얘는 지금 아웃코너죠. 그죠? 이쪽도 안으로 들어갔고, 반대쪽도 안으로 커팅 45도가 잘려진 걸 볼 수 있고,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인코너형, 예, 양쪽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좀 처음 보셨던 부분, 그 부분이 좀 헷갈리신 부분은 이거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그 넓은 쪽 부분들이 밑으로 가게 해서 커팅을 하게 되죠. 그쵸? 자, 이 상태로 자르게 되면은 인코너가 되겠죠. 인코너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 자릅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쪽은 인코너 오른쪽이 되겠죠. 자, 뒤집어서 자르면은 인코너 반대쪽, 그쵸? 왼쪽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영상이. 자, 다음 이거는 인코너입니다. 인코너 들어가는 모임 쪽에 디귿자형으로 모임 방향에 들어가는 부분을 잘랐습니다. 현장에 맞춰서 길이에 맞춰서 잘라야겠죠. 그렇죠? 다음은 아웃코너. 자, 아까 했듯이 밑에 면을 붙인 상태에서 자르게 되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아웃코너 왼쪽 부분이 되겠죠. 지금은 왼쪽 부분이 절단이 되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겠죠? 뒤집어야겠죠. 그렇죠? 뒤집으면 이쪽은 아웃코너 오른쪽이 된다.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부분들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코너를 붙이고 있죠. 그쵸? 이 상태에서 모여서 그 코를 맞춰서 타카를 쏴주거나 글루건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시간에 갖다 대면은 이제 45도가 되겠죠. 이 몰딩이 그 벽에 붙이기 때문에 옹벽이나 가벽이 쳐지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씩 라인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장에 맞춰서 이 부분들을 살짝 움직이면서 맞추시면은 벽에 조금 뜨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후공정에서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많이 뜨지 않는 이상 한 3mm 정도는 그냥 벌어져도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잘랐던 아웃코너 부분을 크라운 몰딩을 45도로 이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붙여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인코너 쪽입니다. 지금 뒤집어서 박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쪽 면을 돌려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45도 크라운 몰딩이 그쵸, 붙여지게 됩니다. 자, 아까 인코너 그쵸, 양쪽을 잘랐던 부분을 디귿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게 타카가 힘드신 분은 글루건으로 하셔서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 면을 기역자로 엮어주고 돌려서 반대쪽 면도
붙여줍니다. 이게 인코너 디귿자 벽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렇게 들어갑니다. 몰딩들이. 그래서 짧게 들어가고 길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벽면에 디귿자형 몰딩이 인코너 형식으로 디귿자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웃코너, 그쵸 아까 양쪽을 날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디귿자 아웃코너 디귿자 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카 속이 힘든 부분들은 글루건을 통해서 고음료 글루건은 조금 이제 시간도 금방 쭉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공하는데 좀 편합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을 기역자로 붙여줍니다. 아웃 코너 부분, 자, 바깥쪽 모인 부분들을 몰딩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벽에다가 붙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길이들은 그쵸 현장에 맞춰서 달라지겠죠, 그쵸? 근데 이게 참고하시기 위해서 저희는 임의대로 이게 잘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웃 코너 바깥쪽 그쵸? 몰딩이 디귿자 형식으로 크라운 몰딩이 만들어졌습니다.